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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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기존에는 계속 이제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이제 실적, 이제 국내 실적이 아니라 근데 이제 미국 실적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모시게 된 분은 저희 리서치 센터 퀀트 담당하고 계시는 정다운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은행주,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들어섰는데 아마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미국 실적에 아마 관심을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일단 작년 시장만 봐서 작년 시장부터 보게 되면 작년에 뭐 긴축 우려부터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경기 둔화, 중국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서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 미국 실적 시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단 이번 실적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진행이 바뀌시니까 되게 좀 새롭네요, 느낌이. 네, 뭐 실적 시즌에 대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실적 시즌 당연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같은 멀티플이라도 주가는 훨씬 내려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인데 저희는 그리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어제 비롯해서 최근에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부진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한 차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실적이 주가의 하방 요인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하방 경직을 주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전반적인 생각을 가져가는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 그림 12번, 13번 보시면은 분기별로 S&P 500의 순이익과 매출 추이를 넣어드렸는데 22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20년도 3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기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진하고요. 더불어서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23년도 2분기까지 이러한 증가율이 추가적으로 악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저점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은 실적이 이렇게 부진해지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폭증한 유동성, 그로 인해서 생겨났던 수요들이 이제는 되돌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업종 단의 이익 증가율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 15번부터 18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수혜가 되는 에너지 업종 혹은 공급망이 훼손됨으로써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자동차,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있는 여전히 운송, 그리고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그나마 이익 증가율을 견조하게 마이너스 증가율을 일부분 상쇄시켜주는 업종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로나 때 수혜를 크게 받았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반도체 혹은 건강관리나 IT 하드웨어 쪽이 역성장을 주도하는 게 바로 22년 4분기 실적이다. 그리고 23년도 1분기 실적까지도 이러한 그림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실적단에서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가의 하방 경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경제 지표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진 거는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충분히 내려갔느냐 혹은 여기서 더 내려갈 여지가 크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던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크로 지표를 가져오고 있고 매출액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로는 소매 판매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림 19번과 20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매 판매는 당연히 매출액 증가율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매 판매라는 지표 자체가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명목 금액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더불어서 수요 그 자체를 보여주는 지표, 특히나 경직성이 있는 서비스보다는 탄력적인 재화 쪽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지표이다 보니까 매출액 증가율과 좀 더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2년도 4분기 실적이 소매 판매 데이터 대비해서는 그래도 컨센서스가 낮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림 20번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선형 회기식 선 안에서 4Q2라고 되어 있는 점을 봤을 때 선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 이 정도였으면 원래 선형 회기식 상으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여야 될 텐데 그거보다 낮은 수치를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4분기 매출단에 있어서 컨센서스는 그래도 우려를 반영한 수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1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익이라는 게 결국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이익단, 이익률이 작용을 할 거고 이익단이 달라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은 일단 ISM 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의 그림이고 같은 맥락이라서 14페이지의 가동률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익을 매출액 곱하기 이익률의 함수다라고 보면은 이익률 역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익률에 대한 부분은 가동률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설비 가동률인데 기업이 당연히 외부 변수에 따라서 이익률이 달라질 겁니다. 수요가 높을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만큼 마진이 올라가겠죠. 마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 수요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거고 반대로 마진율이 하락할 겁니다. 근데 가동률이라는 거는 수요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받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내부적인 기업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 포커싱을 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표가 어젯밤에 발표된 게 조금 꺾이기 시작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4분기 수치만으로 놓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림 26번처럼 가동률 대비해서 세전 이익률이 그래도 컨센서스가 낮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익단에 있어서는 그리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익단에 대한 컨센서스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매크로 지표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익 컨센서스가 그래도 조금은 낮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1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왔어요. 물론 지금 시점이 컨센 대비 발표치가 점점 더 커져가는 시기냐 줄어드는 시기냐라는 측면에서는 줄어드는 시기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준이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까지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분기 실적보다는 그 다음 분기나 다음 해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면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느냐,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1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소매 판매와 매출액 컨센서스 그리고 설비 가동률과 기업의 세전 이익률을 가지고 봤을 때 이러한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다 먼 미래에 대한 컨센서스가 사실은 좀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컨센서스가 가지고 있는 이익 컨센서스를 앞에서 봤던 선형회기식의 Y값으로 놓고 봤을 때 X값, 결국 매크로 지표가 얼마나
바뀌는 걸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림 33번과 35번을 봤을 때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분기에는 마이너스 2% 이상 역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설비 가동률 역시도 코로나 시기와 비견될 정도로 가동률이 쇼크가 나타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서 가이던스 역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실적단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제부터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까지는 드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실적 개선 요인을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 그림 40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임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임금이라는 거는 결국 임금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예요. 정말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소비의 여력이 되는 게 바로 이 실질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금을 얘기할 때, 보통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임금은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혹은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실제 임금 증가율은 빨리 못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자재 같은 것들을 반영한 혹은 23년도 상반기부터 시작될 주거비의 하락을 감안을 해보면, 역기저 효과를 감안을 해봤을 때 CPI는 그래도 임금보다는 빠르게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질임금, 임금은 덜 빠지고 인플레이션은 좀 더 빨리 빠진다고 했을 때 실질임금은 늘어나는 거고, 실질임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에 대한 여력이 생각보다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한번 기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림 36번을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는 매출액 증가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져가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율의 한개 분기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 아시겠지만은 12월부터 빠르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114포인트 고점으로 해서 102, 103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하락한 수치가 23년도 1분기부터는 수요 부진에 대한 부분,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비용 통제입니다. 인력 감원과 세전 이익률이라는 차트를 그림 38번에 넣어 드렸는데, 아시겠지만은 잡컷 감원을 한다는 거는 비용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잡컷이라는 부분을 역축으로 해서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치고 나오는 게 감원이 늘어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감원이 늘어난 시기와 세전이익률의 저점이 거의 근접한 시기에 나타납니다. 다만 물론 여기서 확신할 수 없는 거는 감원이 지금이 고점이 맞냐라고 했을 때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세전이익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잡컷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세전이익률 역시도 저점을 찾아가는 구간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요, 20페이지로 넘어가서 업종단은 어떤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22년도에서 23년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23년에 이익이 그래도 22년보다는 나은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22년도에 좋았던 대표적인 업종이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업종이고, 성장주 영역은 완전히 망가지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23년도 들어서는 그 그림들이 약간은 뒤집어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23년도에 새로운 해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이익 성장, 이익 증가에 대한 업종을 찾는 게 맞는 접근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 23년도에 이익 증가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 시기가 24년 혹은 단기적으로는 1, 2개 분기 정도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분기에 실적
경로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밸류 메리트가 높은 업종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림 41번과 42번을 살펴보면요. 업종단의 장기적인 2010년 말 이후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레벨이 그 범위 내에서 그래도 하단에 근접한 업종들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업종들을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유통, 은행,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중에서 가장 좀 선호하는 것은 IT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IT 소프트웨어를 선호드리는 이유는 이익에 대한 저점을 잡아가는 시기라는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와 감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둘 모두 IT 소프트웨어에 좀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이익이 가장 잘 설명이 되는 업종이 IT 소프트웨어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IT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감원에 대한 부분 역시도 테크 쪽이 아무래도 감원에 직격탄을 맞은 가장 공격적으로 감원을 진행한 업종인데 그 중에 하나가 IT 소프트웨어라는 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22년과 23년이 다른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의 반등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성장주에 해당이 되는 업종 IT 소프트웨어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실적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똑같은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보다 보수적으로 혹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지 않고 그래도 조금은 낙관적인 뷰를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배경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림 1번 보시면은 2022년도 같은 경우가 S&P 500에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한 해였습니다. 1928년 이후로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살펴봤을 때 7번째로 수익률이 부진한 해가 바로 22년도였어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 물론 고생하셨고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올해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예요. 표 1번과 그림 2번을 살펴보면요. 주가 지수가, S&P 500 지수가 15% 이상 하락했을 때 그 다음 해의 주가 수익률이 어떻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가의 방향성이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주가가 나쁘게는 거의 50%까지 하락을 하기도 하는데 긍정적으로 살펴보면은 30% 이상 반등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23년도에도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타날 개연성이 조금은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위든 아래든 횟수상으로 어디가 더 많냐? 사실 거의 비슷해요. 상승할 확률이 한 번 더 많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는 불충분하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위를 생각을 할 것이냐 아래를 생각할 것이냐, 저는 위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9페이지의 그림 9번부터 11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상황인 건 맞아요. 주식하기 어려운 시기인 게 맞는데 그러한 우려들을 수급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림 9번이 CBOE 푸콜 레이쇼를 넣어드렸는데 2022년 12월 말쯤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상 고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풋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풋에 대한 베팅이 많다라는 거고, 그 말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수급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림 10번에서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롱베팅으로 이미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 그리고 11번은 제목이 조금은 잘못 들어갔는데 S&P 500에 대한 선물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단적인 숏배팅이 약간 되돌려진 시점이라는 점에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 할지언정 예상했던 범위 내라면은 이 수급이 되돌려지는 데에서 주가는 상방으로의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도 부진한 시기임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급락시킬 만한 요인이 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종합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당장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고 추세적으로 이 실적단이 바뀐다고 확신이 되는 시점도 아니지만 네. 그렇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달러 인덱스라던가 뭐 수요적인 측면이라던가 어떤 일부 경기 지표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업종단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주가가 오래 반등했었던 것처럼 주가 차원에서는 그래도 전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주요 기업들이 나올 텐데 네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조금 요 내용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소개해 주실 내용도 있을까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제가 짚어드린 부분들일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와 관련해서 최근 수개 분기 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임으로써 매출단의 부진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약간은 되돌려지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감원을 얘기를 드렸는데 비용 통제, 비용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 이 부분을 약간은 확장을 시켜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라는 부분까지 좀 체크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4분기 이어서 다음 분기까지 어느 정도 좀 연결지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싶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연속적으로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뭐 나누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적과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 근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사실 뭐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왔지만 약간 과대 관점이 있다 보니까 막 이제 시장은 막 살아난다라는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실적 시즌 매크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히 지켜봐야 저희가 또 추세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꼭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미국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보면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퀀트 담당하고 계시는 정다운 연구원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